두 번째로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체계로는 뭐부터 나와 있지? 핵산만 나와 있냐? 핵산 그럼 순서대로 할게요. 자,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핵, 산, 뉴클레릭, 엑시드.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란 뜻이야. 그래서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 DNA라는 게 있고 RNA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NA가 뭐야? 뉴클레릭 엑시드, 핵산이란 뜻이야. 그럼 여기서 D는 뭐냐? 디옥시리보핵산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말로 리보핵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여튼 두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있는데, 자,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핵산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조그만 분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조그만 분자를,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조그만 분자들을 단위체라고 표현했었지. 핵산의 단위체가 뭐다? 뉴클레오타이드. 그지? 외우십시오. 뉴클레오타이드. 그럼 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도 사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요.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 자, 일단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약간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생긴 당이라는 애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당의 염기라고 하는 또 분자가 이렇게 달려있어. 사실 얘도 작은 분자는 아닌데 얘에 비하면 작은 분자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인산이라고 하는 또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인산이라는 물질과 당과 염기가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이 전체를 뭐라 부른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도 자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만약에 얘라고 한다면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도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다고 보면 돼. 가운데 당이 이렇게 있고요. 당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여기 이렇게 인산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여기에 염기라고 하는 애가 있고 뭐가 다르냐? 자, DNA와 RNA 차이가 뭐야? D와 R의 차이지? 바로 이 당의 이름이 달라.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이 당의 이름은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애야. 디옥시리보스. 그런데 RNA의 당은 이름이 그냥 리보스입니다. 알겠어? 아마 이걸걸? 디옥시인가? 이걸걸 아마 디옥시. 리보스. 그지? 그래서 디옥시리보스에서 D를 따서 DNA인 거고요. 얘는 그냥 리보스야. 그래서 거기서 R을 따서 RN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당의 종류가 다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염기라는 이 염기도 말이야 종류가 있어.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 네 종류 중에 하나가 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잘 봐. 아데닌이란 염기가 있고요. 줄여서 우리가 그냥 기호로 A라고 씁니다. A. 구아닌이라는 염기가 있고요. G라고 쓰고요. 사이토신 또는 시토신이라고 하는 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티아민인가? 타이민. 헷갈려. 옛날엔 티민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타이민이라고 하는 염기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서 네 종류 중에 하나가 여기 달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RNA에 보면 이 염기도 비슷해. 여기 아데닌이라는 염기 혹은 구아닌이라는 염기 사이토신이라는 염기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에는 타이민이라는 염기 대신에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있어. U라고 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여기 달려있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질문해 볼게.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가 있는 거냐? 네 종류인 거 아니냐? 여기에 아데닌이 달려있느냐, 구아닌이 달려있느냐, 사이토신 다르겠지?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네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럼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도 뭐야? 네 종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냥 통틀어서 핵산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가 있는 거야? 8종류죠. 왜냐하면 똑같이 아데닌이어도 여기 당의 종류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지. 맞아? 정리합니다. 핵산을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류가 있는 거다. 그 중에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RNA의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야. 자, 그 다음에 그런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염기는 총 몇 종류가 있는 거야? 염기는 얘나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총 5종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맞니? 자,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기호로 쓸 건데, 아데닌은 A로 쓸 거고, 구아닌은 G로 쓸 거고, 사이토신은 C로 쓸 거고요. 타이민은 T로 쓸 거고, 유라신은 U로. 5종류가 있는 거야. 자, 이때 봐봐. 혹시 모르니까 하나 얘기하자면, 이 염기들도 염기만 갖고 얘기해도 얘네들도 하나의 분자인데, 크기가 달라.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크기가 좀 큽니다. 그래서 요 염기 2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퓨린 계열 염기다, 이렇게 불러. 알겠니? 그 다음에,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얘네들은 피리미딘 계열이다 이렇게 불러. 크기가 좀 작아요. 알겠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이제 결합하면 DNA가 되고 RNA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일단 DNA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DNA. 일단 요거 얘네들은 크기가 좀 크다. 그러니까 고리 모양으로 생겼거든. 지금 오늘 그림을 못 보여줘서 미안한데 고리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고리가 2개가 붙어 있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고리 모양인데 그게 하나가 붙어 있어. 크기가 좀 작아요. 그래서 봐봐. 이름이 어때? 피리미딘. 그지? 좀 작은 느낌 나지 않냐? 미안. 쏘리. 작은 애들. 좀 큰 애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어? 그러면은 자, 이렇게 DNA를 구성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결합하면서 DNA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다 이 말이야. 알겠니? 지울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DNA를 구성하는 이렇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그죠?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뉴클레오타이드 밑에 또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어. 그 밑에 또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어. 그 밑으로 또 뉴클레오타이드가 또 이런 식으로 결합해. 이런 식으로 결합해.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인산당 염기라 그랬잖아. 그 밑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와가지고 요 인산이 이 2개의 당하고 서로 이렇게 결합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해. 그러면서 요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잖아.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무수히 많은 애들이 쭉 결합합니다. 그럼 쭉 결합해서 길게 한 가닥이 만들어지지. 그 한 가닥을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알겠니? 자, 봐.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쭉 결합한 길다란 한 가닥을 뭐라고 한다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라는 게 많다는 뜻이야. 그러면 DNA는 이런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2가닥이 있어요. 2가닥이 이렇게 한 가닥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맞은편에 있는 애는 이런 식이야. 자, 이런 식으로 왜 그런지 나중에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다고, 쭉.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쭉 또 거꾸로 붙어 있어. 알겠니? 그래서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2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어? 근데 이때 그냥 마주보는 게 아니라 그럼 봐봐. 야, 여기는 인산하고 당이 결합한 부분이 이렇게 있지. 이쪽도 인산하고 당이 결합한 부분이 이렇게 있지. 얘네가 약간 뼈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요 인산하고 당이 이렇게 결합된 요 부분을 당인산골격이라고 불러. 당인산골격. 그래서 당인산골격이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줘. 인산 쪽이 약간 마이너스 띈다 이렇게. 그럼 니네 마이너스 띈 애들끼리 어때? 밀어내지? 밀어내니까 인산하고 당하고 이루어진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하고 이 염기라고 부르는 애들이 이렇게 안쪽을 향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때 염기들끼리도 서로 잡아당겨서 결합을 해. 물론 염기 하나가 또 하나의 분자라 그랬지. 분자들끼리 잡아당기는 거니까 일종의 분자 사이의 인력이야. 근데 이게 좀 세. 그래서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즉 수소결합이라는 거 합니다.
안쪽으로 마주보고 있는 이 염기들끼리 무슨 결합을 한다고? 수소 결합을 한다고. 니네 아마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무조건 다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서 나올 거야. 그런데 그럼 봐라. 이쪽에는 염기들이 쭉 있을 거 아니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 여기 뭐 예를 들어 염기는 A가 있고 여기 G가 있고 A가 있고 뭐 T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염기들이 달려 있다고 하자고. 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다 정해져 있어. 생물마다 그게 다 정해져 있어. 그걸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다 밝혀내놨어. 사람 거도 다 밝혀냈다고. 그럼 이렇게 염기들이 쭈르르르 뭐 어떤 애가 어떤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염기 서열이라 해. 알겠니? 염기 서열이라.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염기가 있잖아. 그러면 이 맞은편에 염기가 또 있는데 염기들이 서로 정해진 애들하고만 서로 땡겨 결합해. 서로 정해진 애들끼리 수소 결합을 한다고. 자, 아까 요 선생님이 지웠지. 아데닌, 구아닌이라고 하는 염기는 크기가 좀 커서 퓨린 계열이라고 한다 그랬고, 맞아? 그 다음에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뭐 이제 DNA는 유라실이 없으니까 일단 제외하자면 피리미딘 계열이라 그랬잖아. 자, 퓨린 계열 염기하고 피리미딘 계열 염기하고 서로 땡겨서 결합하는데 정해진 애들하고만 해. 그래서 아데닌은 무조건 티민하고만 결합해. 타이민하고만. 그 다음에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해. 자, 이렇게 정해진 염기끼리 결합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보적 결합이라고. 자, 그럼 봐봐. 니네가 이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서열을 만약에 알아. 그러면 당연히 이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염기 서열 알아 몰라? 알 수 있지. 왜? 무조건 정해진 애들하고만 결합하니까 만약에 이쪽에 아데닌이란 염기가 있으면 이쪽에 무조건 타이민이 있는 거야. 여기 구아닌이 있으면 여기 무조건 사이토신이 있는 거고 여기 아데닌이면 무조건 타이민이지. 여기 타이민이면 여기 무조건 아데닌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서로서로만 결합한다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상보적 결합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한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서열을 알면 다른 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서열도 자동으로 알 수 있다고. 그 이유는 뭐라고? 염기들끼리 안쪽으로 마주보면서 무슨 결합한다? 수소 결합을 하는데 그 염기들끼리 상보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염기하고만 결합하기 때문에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그런데 수소 결합이 이제 결국 잡아당기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봐라. 잡아당기 점선으로 표시하는데 잘 보세요. 아데닌하고 타이민은 이중으로 잡아당기더래. 근데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3중으로 잡아당긴대. 일단 이 염기들끼리 잡아당기는 거 수소결합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아데닌하고 타이민은 2중이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3중이야. 자,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아 달라? 다르지. 아무래도 3중이 더 세지 않겠냐? 맞아? 그럼 봐봐. 예. 야, 두 가닥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뼈대가 있는 상황에서 안에 있는 애들끼리 잡아당기는 건데 2중보다 3중이 세잖아. 그럼 3중 결합 쪽이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두 가닥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결국 이렇게 나선 형태로 꼬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요거 꼭 암기해.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서로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 알겠니?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라는 거. 그럼 이 DNA가 왜 중요하냐면 또 봐라. 이 염기서열이라는 게 생물마다 다 정해져 있다고. 이 염기서열 안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그래서 DNA는 그 염기서열 안에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유전 정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단백질 배웠지? 우리 단백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아미노산 결합해야 된다 그랬지? 그 아미노산 몇 개를 어떤 애를 어떤 순서로 결합시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저장돼 있어. 그거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DNA는 이중나선 구조를 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자, 그럼 RNA는 뭐냐면 별거 없어. RNA 뉴클레오타이드 있겠지. DNA하고는 다른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결합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또 만들어져. 그거 한 가닥으로 돼 있어요.
RNA는. 그래서 RNA는 단일 가닥이다 이렇게 얘기해. 단일 가닥. RNA는 단일 가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걔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거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배우는데, 원래 이렇게 꼬여있던 DNA가 풀려요. 풀리면서 이 DNA 둘 중에 한 가닥을 복사할 때 만들어지는 게 RNA야. 그래서 RNA는 DNA 저장된 유전 정보를 어딘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RNA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유전 정보 전달 이렇게 해줘야 돼. 알겠니? 요 저장하고 전달 차이가 있어. 저장돼 있다. DNA는 얘는 전달한다. RNA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구성원소 얘기하자면 그때 선생님이 촌피라는 거 외우라 그랬지. 핵산을 구성하는 원소 촌피 외우라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나는구만. 그죠? 그래 내가 일단 단백질은 촌스 이렇게 얘기했고 핵산은 촌피 외우라 그랬잖아. 자, 요것도 혹시 몰라. 자, 그럼 여기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구성원소가. 자, 인이라는 원소는 어디에 들어있겠어? 인산이잖아. 여기에 인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나머지에도 다 있겠네. 뭐 당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질소라는 원소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염기 쪽에 들어있어. 그 사실은 니네 수소결합을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겠다만 수소결합은 질소랑 다이렉트로 혹은 산소랑 다이렉트로 결합하고 있는 수소가 그 옆에 있는 분자의 산소나 질소 땡기는 거거든. 그러면 염소끼리 수소결합하려면 여기 안에 분명히 질소 내지는 산소랑 결합한 수소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질소가 여기 들어있어. 요것도 좀 참고로 기억해두세요. 알겠니?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원소는 결국 얘인데 여기 인산 쪽에는 인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거고 염기라고 하는 놈 쪽에 질소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DNA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뒤에 또 나오거든. 거기서 이제 자세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배우는 거고 요 단원에서는 DNA가 어떤 기본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고 구성원소는 뭐고 그 구조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여기선 다루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핵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안 나오죠. 교재는 안 나오는데 지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거든. 지질이라는 것과 탄수화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잠깐 쉬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라고 얘기했잖아. 이때 요거 좀 메모 좀 꼭 해놓으세요. 자, 샤가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샤가프라는 사람이 이제 뭐 발표한 거겠지. 뭐 들어봤을 수도 있어. 자, 뭐냐? 야, 이렇게 이제 두 가닥이 있잖아. 그지? 그럼 이 DNA 전체에, 자, 봐라. 그럼 봐라. 야, 이쪽에 만약에 아데닌이 10개가 있어. 그럼 여기 팀이 몇 개 있어? 타임이 몇 개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도 아데닌이 있을 수 있지.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아데닌 10개, 여기 아데닌 10개. 총 20개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타임이 총 몇 개 돼야 돼? 그치? 왜?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만 결합하니까 아데닌이 여기하고 여기 합쳐도 총 20개다 그러면 타이민도 총 20개야 돼. 즉, 샤가프의 법칙은 DNA 이중 나선에서 거기에 들어있는 아데닌이라는 염기의 개수와 타이민이라는 염기의 개수가 항상 같다 이거야. 사실 이걸 통해서 얘를 알아낸 거야. 따져보니까 아데닌하고 타이민의 개수가 항상 같더라는 거지. 그리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의 개수가 항상 같더라는 거야. 사실 이걸 통해서 얘를 이제 알아내는 셈인 거지. 상보적 결합한다라는 거를. 이걸 샤가프 법칙이라 해. 그래서 유의할 거는 여기서 아데닌의 개수는 어떤 아데닌의 개수야? 이 전체에 있는 아데닌의 개수입니다. 한 가닥의 아데닌이 10개면 티민이 10개라고 말할 수? 그러니까 한 가닥만 갖고 얘기할 때는 여기 한 가닥의 아데닌이 10개면 여기 한 가닥의 티민이 10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이해돼? 그러니까 이쪽 가닥만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아데닌이 10개면 여기에 티민도 10개다. 그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이쪽에 아데닌이 몇 개 있을지가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데닌의 개수하고 여기에 있는 타이민의 개수는 다를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 있는 타이민의 개수는 여기 있는 아데닌의 개수랑 같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샤가프의 법칙 이 두 가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A하고 T의 개수가 같고 G하고 C의 개수가 같으니까 또 어떤 게 성립해? A 더하기 G하고 T 더하기 C하고 항상 어때? 항상 같지. 맞지?
얘가 30개면 얘가 30개고 얘가 20개면 얘가 20개니까 20 더하면 50이니까 이거 50이잖아. 그지? 그러면 또 양변을 t 더하기 c로 나누면 이거 1 나오죠? 맞지? 요게 이제 차가풀 법칙이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지? 너희 학교 특성상 이거 언급은 하실 수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이제 없는 내용인데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 중에 지질이라는 게 있어요. 지질. 그지? 하는 김에 하자 이 말이야. 자,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지방이라고만 배웠다만 그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넓은 범주야. 그래서 지질에는 세 종류가 있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중성지방이라고 하거든. 중성지방.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인지질이라는 게 있어. 인지질. 그 다음에 자 스테로이드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불러? 지질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자, 그러면 볼게. 중성지방, 우리가 흔히 이제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지? 자, 일단 알다시피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죠. 맞지?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얼만큼의 에너지를 주느냐? 1g당 9kcal. 알겠어? 1g당 9kcal 에너지를 줘.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지방을 섭취하면 그 지방 1g을 내 몸에서 태우지. 그러면 그 1g당 9kcal만큼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단백질은 1g당 4kcal야. 근데 지방은 1g당 9kcal를 줘. 그러니까 어때? 단위 질량당 열량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더 적게 써도 되는 거야. 그렇지? 똑같은 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에너지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하고 비닐 때 더 조금만 써도 돼. 그러니까 지방은 단백질이랑 똑같이 먹잖아? 지방은 많이 남지. 남는 걸 어디다 저장해? 피부 밑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남는 거를 여분은 피부 밑에 저장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피하지방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먹는다 그러면 그게 피부 밑에 너무 많이 쌓이면서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피로는 해. 왜? 이 지방이 물과 함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피로는 하지만 너무 많으면 이제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 지방이라는 분자야 이것도.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분자가 하나 있어. 이거 글리세롤이라는 분자야. 글리세롤이라는 분자에 자, 이렇게 선처럼 요것도 하나 분자거든. 세 개의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 요 분자를 뭐라고? 요 세 개 각각을 지방산이라고 불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이라는 분자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글리세롤이라는 분자에 지방산이라는 분자가 세 개가 결합되어 있어. 니네 단백질에서 아미노산 결합할 때 물 빠져나간다 그랬지. 우리가 배우는 생명체 구성물질들은 그 단위체들이 결합할 때 다 물 분자가 빠져나가. 자, 그럼 봐봐라. 요 중성 지방 분자는 글리세롤이라는 분자에 지방산이 3개가 결합하는 거잖아. 요거 결합할 때 물 하나 빠져나가고요. 요거 결합할 때 물 하나 빠져나가고 요거 결합할 때 물 하나 빠져나가니까 중성지방 분자 하나가 만들어질 때는 물 분자가 3개가 빠져나간다고.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면 이거 아미노 똑같아. 탈수 축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탈수 축합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그지? 중성지방 요 정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인지질이라고 그랬어. 인지질. 자, 일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뭐를 포함하고 있다? 인이라는 원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인. 알겠어? 자, 얘는 사실 얘랑 비슷해. 뭐냐면은 글리세롤이라는 분자에서 지방산이 하나가 없어. 대신에 여기 이제 다른 분자가 하나 결합되어 있어. 알겠니? 다른 분자가 하나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냐면 약간 여기는 동그랗게 생겼어. 자, 여기 글리세롤이라는 분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지방산이 2개만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그리고 지방산 하나 대신에 여기 다른 분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 뭐 콜린, 인산 이런 게 이제 결합되어 있거든.
콜린, 인산 뭐 이런 게 결합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일단 인지질 분자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약간 얘는 대가리처럼 생겼잖아. 여기 머리 부분이라고 표현해. 여기에 인이 포함되어 있어. 인 여기 이 머리 부분에 인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머리 부분이라 부르고 여기를 꼬리 부분이라 부르는데 특징이 뭐냐면 머리 부분은 물하고 친해요. 그래서 친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꼬리는 물하고 안 친해. 그래서 얘는 소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모든 생명체들은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지질이 세포막의 주성분이야. 알겠어? 이 왜 중요하다고? 세포막의 주성분이라고. 주성분. 알겠어? 세포막의 주성분. 그럼 봐라. 우리 몸의 대부분이 뭐라 그랬지? 물이라 그랬어. 그럼 세포막이라는 게 뭐냐면 세포의 안과 밖의 경계야. 근데 내 몸의 대부분이 물이다 보니까 세포 안도 물이고 바깥에도 물이야. 그럼 세포막이 인지질이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 인지질이 어떻게 배열돼야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지질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자, 여기가 예를 들어 세포의 안이고 여기가 세포의 밖이야. 그럼 이 인지질이 모여서 세포막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안쪽에도 물이야. 바깥에도 물이야. 그럼 물하고 친한 애들이 물 쪽을 향하게 되지. 그래서 인지질이 이런 식으로 배열돼.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인지질이 이중으로 배열된다고. 세포의 안쪽도 물이고 바깥쪽도 물이다 보니까 물하고 친한 부분이 그쪽을 향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요렇게 인지질이 이중으로 배열되는 인지질 이중층이다 이렇게 불러. 인지질 이중층. 알겠니? 그래서 인지질이 쭉 이렇게 이중으로 쭉 세포막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요렇게 하나가 세포막 하나인 겁니다. 니네 나중에 이거 끝나면 뒤에 세포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 니네 시험 범위상. 그러면 세포를 둘러싸는 세포막이 있잖아. 근데 이중막이라는 말하고 이중층이라는 말하고 꼭 구별해야 돼. 세포막 하나가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중막은 뭐야? 그런 세포막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알겠니? 근데 이게 인지질로만 되어 있잖아, 세포막이. 지난번에 단백질 얘기할 때 단백질도 세포막의 성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주성분은 인지질인데 그럼 그 인지질 사이사이에 우리가 앞서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혀 있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세포막 사이사이에 그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단백질이 박혀져 있어. 그래서 요 단백질을 막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니네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한테 필요한 건 들어가고 필요 없는 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물질들이 들락날락 해야 되겠지? 얘는 이걸 통해서 어떤 물질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야. 이동 통로 역할을 합니다. 알겠니? 물질이 이동 통로 역할을 합니다. 알겠니?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요거가 세포막 하나인 겁니다. 요게 세포막 하나. 세포막 하나가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고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박혀져 있는데 또 이런 게 있어. 이 단백질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왜 물 수면 위에다가 기름방울 하나 떨어뜨린 그 기름방울 수면 위에서 이렇게 막 떠다니면서 움직일 수 있지. 그것처럼 여기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박혀져 있는 단백질을 막 이렇게 움직여 다닐 수 있다고. 알겠니?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성. 이 막 단백질은 인지질 사이에 처박혀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움직일 수 있다. 요 정도. 그래서 인지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세포막을 이루는 주성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림이 항상 이렇게 나올 거거든. 머리처럼 생긴 부분은 물하고 친한 친수성을 띠고요. 꼬리처럼 생긴 부분은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바로 그 인지질들이 모여서 세포막을 형성한다.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중막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지질에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어. 스테로이드. 아, 스테로이드가 아니라 스테로이드 맞는 것 같아.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봤지? 자, 스테로이드는 지질의 한 종류인데, 이제? 일단, 우리 앞서 호르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 그랬지. 요것도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모든 호르몬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호르몬 중에서 지금 얘기한 지질, 스테로이드로 이루어진 호르몬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남성 호르몬이야.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안 되는 거야. 걔네가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근육이 막 이렇게 생기지. 똑같이 운동해도 근육이 막 이렇게 커져. 그러면 당연히 공평하게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다퉈야 되는 운동 경기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은 놈들은 반칙인 거지. 그래서 금지 약물이라고. 그래서 호르몬 중에서 우리가 이른바 성호르몬은 대부분의 다른 호르몬들은 다 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지만 대표적으로 성호르몬은 스테로이드라는 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 이름 남성 호르몬이거든 따지면 대표적인 게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니네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그지? 이걸 주사로 맞잖아. 그럼 니네 몸에서 원래 나와야 되는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몸이 참 신비해. 그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운동선수들이 이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막 특히 이제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만들잖아. 걔네들은 무정자증 막 이런 거 정자가 없고 막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고자가 될 수 있다 이거지. 그지?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있대요. 그지? 그런 부작용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를 하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중에 뭐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뭐 이제 선생님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뭐 혈관에 쌓여가지고 혈관을 막기도 한다만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거든. 좋은 콜레스테롤은 이제 마찬가지 세포막을 만드는 데 또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물 세포막. 동물 세포막의 성분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또 그냥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고 어쨌든 이 지질이라고 하는 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인지질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비율적으로 가장 적은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탄수화물. 탄수화물도 아마 우리 교재에 없을 겁니다. 뭐 대부분의 문제는 DNA나 단백질에 관한 문제이긴 하겠다만 탄수화물도 좀 해놔야 됩니다. 자, 탄수화물 얘기해볼게. 탄수화물. 탄수화물도 종류가 대단히 많아요. 근데 일단 탄수화물은 우리가 영양소로 따지면 가장 많이 섭취하지. 왜냐면 우리 주식이 뭐니까? 밥이니까. 밥에 들어있는 게 다 탄수화물. 근데 내가 처먹는 건 더럽게 많이 처먹는다고요. 근데 내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뭐 한 0.5% 이 정도밖에 안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 탄수화물이라는 애는 자, 구성 원소는 뭐 비슷합니다. 구성 원소는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가장 많이 섭취는 해. 가장 많이 섭취하는데 대신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어. 그럼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먹은 걸 대부분 다른 데 써버린 거지. 내 몸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쓰겠어 그러면? 에너지 만드는 데 쓰는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는 애는 구성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 그 이유는 대부분을 우리가 먹은 거의 대부분을 에너지 만드는 데 쓴단 말이야.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이라고 돼. 주로 에너지 만드는 데 쓴다 그래가지고. 그럼 얼만큼의 에너지죠? 단백질하고 똑같아. 1g당 4kcal를 주긴 하는데 니네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동시에 먹으면 제일 먼저 쓰는 게 탄수화물이라고. 탄수화물 쓰다 없으면 이제 단백질 쓰는 거야. 그래서 니네 살 빠질 때 근육이 제일 나중에 빠져. 처음에는 내 몸에 저장돼 있어 탄수화물이 또. 그걸 써 굶으면. 그런데도 음식이 안 들어오잖아. 그건 이제 내 몸에 있는 근육에 있는 단백질 갖다가 에너지 만드는 데 쓰는 거야. 그래서 근육이 쫙 빠지는 거야. 이제 왜 운동하는 사람들 흔히 그런 표현, 근손실 온다 막 이런 표현 하잖아. 많이 들어봤지, 그지?
하여튼 그래서 대부분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탄수화물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 탄수화물 뭐 따로 크기라고 보면 되겠지. 가장 작은 탄수화물을 우리가 단당류라고 불러. 단당류. 그지? 보통 단당류들 우리가 이렇게 도형처럼 표시하거든. 그래서 보통 오각형이나 육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단당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 니네가 잘 아는 단당류 뭐야? 포도당이라는 애 있어. 포도당. 그리고 과당이라는 애가 있고, 갈락토스라는 애 있고요. 그다음 니네 아까 DNA, RNA 할 때 그 가운데 뭐 있었지? 뉴클레오타이드의 가운데 있는 게 당이었지, 당. 그 핵산을 이루고 있는 당도 걔만 놓고 보면 단당류야. 디옥시리보스, 뭐 리보스 이런 애들도 얘네들은 결국 탄수화물. 그럼 니네 만약에 뉴클레오타이드가 나왔어. 뉴클레오타이드에 탄수화물 포함되어 있다. 맞아, 틀려? 맞는 거죠. 그 가운데 뉴클레오타이드에 들어있는 당이 탄수화물이니까 디옥시리보스라는 애도 당. 그러면 자, 그런 단당류, 참고로 이제 포도당에서 보통 이게 육각형 표시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얘네들이 다 뭘 갖고 있어요? 탄소를 가지고 있어요. 탄소. 그래서 탄소를 대부분 5개 내지 6개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6개를 갖고 있으면 6탄당이라고 하고 5개를 가지고 있으면 5탄당이라고 불러. 참고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포도당이니까 포도당은 탄소를 6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약간 이렇게 육각형 구조를 띠거든. 근데 보통 이렇게 육각형 도형으로 표시해. 그러면 그런 단당류들끼리 단당류 2개가 결합한 거를 이당류라고 합니다. 이당류. 이거 니네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그래서 만약에 뭐가 있냐면은 엿당이라는 게 있고요. 젖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설탕이라는 게 있어. 엿당은 잘 봐. 포도당이라는 단당류가 2개가 서로 결합한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 다음에 젖당은 포도당이라는 단당류 하나와 갈락토스라는 단당류가 결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탕은 포도당이라는 단당류 하나와 과당이라는 단당류 하나가 결합한 게 설탕입니다. 그래서 단당류가 2개. 그러면 자, 단당류끼리 결합할 때도 못 빠져나간다? 물 빠져나갑니다. 물. 다 탈수축합이야. 알겠니? 우리 생명체를 구성한 주요 물질들이 그 단위체라는 게 결합해서 만들어질 때는 단위체가 결합할 때는 다 물이 빠져나가요. 그지? 그러면 이런 단당류가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한 게 뭐다? 다당류죠, 다당류. 그지? 그래서 아주 다당류, 대표적인 다당류로 뭐가 있는 거야? 녹말이 있는 거지, 녹말. 포도당이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한 게 녹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녹말이라는 것도 있고, 뭐, 구조가 좀 달라서 셀룰로스라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글리코젠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돼.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에 지난번에 단위체 설명할 때 탄수화물 중에서도 녹말이라는 다당류는 단당류라는 단위체가 수백 개가 결합한 거라고요. 알겠니?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단당류하고 이당류는 말이야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고 또 보면 알겠지만 포도당, 설탕 단맛이 나. 단당류하고 이당류는 물에 잘 녹으면서 맛을 보면 단맛이 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다당류라고 하는 애들은 물에 잘 안 녹아. 니네 녹말 잔뜩 들어있는 밀가루잖아. 니네 밀가루 물에 녹드나? 안 녹지. 안 녹으니까 그 밀가루에다 물 섞어서 반죽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물에 안 녹아요, 잘. 그래서 다당류는 물에 잘 안 녹아. 물에 잘 안 녹고요. 그 다음에 니네 밀가루 그냥 생으로 먹는다고 해봐. 단맛 나냐? 잘 안 나지? 물론 씹다 보면 단맛이 나. 그건 소화가 돼서 그런 거고 얘 자체로는 단맛이 잘 안 나지. 단맛도 안 나는 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야. 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 탄수화물도 다당류가 고분자 화합물인 거야. 단당류하고 이당류는 고분자 화합물이라면 안 돼. 탄수화물 중에서 다당류가 고분자 화합물인 셈인 거고, 그럼 그거의 단위체가 이제 단당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탄수화물 요거 가장 많이 섭취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왜 가장 낮은지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 종류다. 그지?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거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생명체 구성 물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페이지로, 이게 본교재가 아니구나. 미안해. 페이지로 140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140페이지. 그죠? 140페이지. 자, 140페이지부터, 그러니까 쭉 이제 생명 파트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끝까지 나가면 기말고사 범위까지 다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일단은 쭉 진행할 겁니다. 중간고사 범위 넘어가더라도 일단 기말고사 범위도 어느 정도 해놓고, 그리고 나서 5월달 되면은 다시 중간고사 범위를 조금 반복하는 걸로. 근데 이제 그때는 좀 문제풀이 위주로 반복을 할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니네 지금 이 본교재하고 워크북 있는 문제 지금 거의 다 풀어가지 않니? 이거를 제가 지금 문제 좀 만들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진행을 할 테니까.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자, 140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140페이지. 그죠? 물론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140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중단원, 대단원은 이제 뭐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라는 대단원이고, 중단원은 이제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시스템. 그죠? 더 쉽게 얘기해 줄까? 그냥 세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세포.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생명체들은, 그죠?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생명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세포.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세포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이렇게 나와 있어.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지.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세포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인지질이니 단백질이니 핵산이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모여서 이제 세포가 된 거긴 한데 어쨌든 모든 생명체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그런데 우리 생물이라고 하자. 생물. 그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딸랑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이 있고 우리 사람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셀 수 없이 많지. 그래서 거기 보면 생물이 두 종류인 거야. 뭐가 있다? 자, 단세포 생물이라는 게 있고요. 다세포 생물이라는 게 있지. 그런데 또 단세포 생물도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 말 그대로 세포 하나가 그냥 그 생물 하나란 얘기인데, 그 세포 하나가 그냥 그 생물 하나야.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단세포 생물도 단세포 원핵이 있고요. 단세포 진핵 생물이 이렇게 있어. 알겠니? 그러면 니네가 원핵이라는 말과 진핵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단세포 원핵 생물은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애인데 그 세포가 원핵 세포란 얘기고요. 단세포 진핵 생물은 그 세포 하나가 그 생물인데 그 세포가 진핵 세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원핵 세포라는 것과 진핵 세포라는 거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뒤에 가면 그 밑에 나오지.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냥 복습한다 생각합시다. 만약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예를 들어 식물 세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세포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지? 핵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핵 속에 사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핵산이 들어있거든. 핵이 있냐 없냐의 차이야. 그래서 원핵 세포는 그 세포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핵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없어. 진핵 세포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세포가 진핵세포라고요. 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봐라. 우리 핵산 배웠지? 그러면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거니와 그 세포 안에는 반드시 핵산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요거 이제 실수 많이 한다는 얘기야. 핵이 없다고 해서 핵산이 없는 걸까? 예를 들어 핵이 없어. 어떤 세포가. 그럼 얘는 핵산이 없어? 있어. 핵이라는 것은 그 DNA, RNA 같은 핵산을 그냥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핵이라 부르는 거거든. 핵이 없다고 해서 핵산이 없는 게 아니야. 무조건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핵은 없지만 DNA는 있어. 그지? 그 DNA를 감싸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나타났거든. 최초의 생명체는 핵이 없는 애였어. 근데 그런 애들이 막 번성하다가 걔네들 중에 일부가 진화를 해서 핵을 갖고 있는 세포가 나타난 거야. 따지면. 알겠니? 그래서 일단 단세포 생물도 이렇게 핵이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누가 먼저 출현한 애라고? 핵이 없는 애가 먼저 출현하고 바다에서 걔네들이 진화를 해서 핵이 있는 애가 나타난 거라고요. 몸이 슬슬 배배 꼬이기 시작하지. 집에 갈 때가 되니까 오늘 하나만 얘기하고 요거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우리 사람과 같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동물과 식물들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근데 그 여러 개의 세포가 그냥 세포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세포들이 어떤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생명 시스템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어떤 다세포 생물들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만,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만, 그 세포들이 단순히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체계적인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지?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알겠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